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은 다니엘 T. 윌링햄이 지은 책으로 학습에 관한 흔한 오해들을 다루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특히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며 시험을 잘 치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대 인지심리학 박사이자 버지니아대 심리학과 교수로 학습과 기억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공부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책에는 94가지의 학습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시간을 줄이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 두뇌 사용 설명서와 같다고 합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두뇌의 명령을 넘어서고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법, 주의력을 통제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은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을 세우며 미루는 습관을 떨쳐내는 등의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통제해 집중력을 높이며 불안을 잘 다스리는 방법 등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업을 잘 듣는 법부터 필기, 시험, 공부 계획, 마인드셋 기술까지 미국 교육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윌링햄 교수가 밝혀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초효율 공부법. 외워지는 노트 필기는 따로 있다. 트리 다이어그램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뇌는 더 잘 기억한다. 선생님이 아닌 내 생각이다처럼 약자를 사용해라. 시험 공부는 술적으로 해야 잘 외워진다. 한 플래시 카드를 통해 뇌에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인출 연습을 하라. 왜 혹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시험 볼 때 아는 내용을 전체 시간의 80%는 질문을 읽는 데 쓰고 20%는 답을 푸는 데 써라.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답인 팝 지식을 의심하라. 시험엔 늘 함정이 있다. 오랫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비법. 공부도 전염된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선택하라. 한 공부할 리스트를 작성하면 동기부여가 돼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공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라. 공부를 더욱 매력적으로 포장해 다른 유혹을 극복하라. 공부 목표를 짧고 구체적으로 세우면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효과적으로 배우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믿는 학습 방법들이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함께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이라이트 표시, 일독 또는 연속적인 복습과 같은 방법이 실제로는 장기 기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더불어 자녀 교육으로 참고할까 싶어서 읽었던 책이 혹시 나 역시도 한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고찰도 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학생들만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과연 어떻게 학습을 하면 효율적일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인지심리학 박사이자 버지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습법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무려 20년에 걸쳐 뇌의 작동 원리와 학습 최적화의 관계를 치밀하게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억력과 독해력, 이해력을 월등히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1장 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2장 무엇을 어떻게 필기해야 할까? 3장 체험활동, 실습의 핵심을 잡아내라. 4장 배운 것을 뇌에 새는 노트 필기법. 5장 어려운 글을 읽는 전략은 따로 있다. 6장 성적을 끌어올리는 초효율 시험 공부법. 7장 시험 직전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8장 시험 볼 때 뇌에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방법. 9장 반드시 망친 시험지를 들여다봐라. 10장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공부다. 11장 공부를 미루고 싶은 욕구에 끌려다니지 마라. 12장 환경을 통제해 집중력을 높여라. 13장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 14장 불안을 잘 다스려야 공부도 잘한다. 제가 아이들과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하는 부분의 개요를 짚어보고 갑니다. 개요를 상기하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 내용이 잘 정리됩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얻은 요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 개요 학습은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뛰는 경기. 1. 학습자 이해를 위한 준비와 숙고 -이해를 위한 효율적인 요점의 파악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필기 다이어그램 등의 효과적인 이해 및 암기 방법을 활용하면서 학습의 리듬에 참여해야 한다. 스터디 그룹을 가져서 학생들 간의 필기를 서로 체크하며 보완한다. 이 교사 이해를 돕기 위한 준비와 숙고 마이너스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확인 과정 실기 및 시험이 필요하며 교사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상호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학습의 피드백으로 이해를 얻어가야 한다. 곧 교육은 함께하는 것이다. 중요 포인트 장기 지속, 활용 가능한 학습을 해야 한다. 1. 벼락치기는 단기적인 기억뿐이며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학습은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안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해란 누군가에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은 위험하다. 4. 시험이 틀린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뜨렸다, 이해를 못했다, 암기를 안 했다, 했으나 까먹었다, 문제를 잘못 해석했다, 실수했다, 시간 분배와 같은 부분을 구분하여 각 원인에 따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5.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필요하며 환경에는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공부하는 친구들도 포함된다. 6. 시험 가운데 생기는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이를 긴장, 흥분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잘 다스리게 중요하다. 명상을 추천한다. 대략 요점들을 보시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학습은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뛰는 경기처럼 해야 하며 장기 지속, 활용 가능한 학습을 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만으로도 학습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알고 있다라는 착각은 책의 중간 지점에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자가 연구로 분석을 해보니 벼락치기로 정보를 습득한 것은 최초 시험에서 72%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3일 후 재시험을 치르게 하니 27%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무의미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학습했다는 것으로 시험 직후에는 잊어버림을 뜻합니다. 곧 학습자는 반대로 장기 지속 가능한 학습을 계획해야 하며 적극적인 필기, 효율적인 암기, 꾸준한 복습 및 과잉학습 115%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해와 같은 요소들로 채워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겉핥기일 뿐 깊은 이해와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신 저자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간격 반복, 시험 효과, 혼합 학습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학습자가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고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에서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실제 학습 효과는 떨어지는 방법에 의존하곤 합니다. 둘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증된 학습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장기 지속 가능하고 활용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문제를 맞췄더라도 그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소화했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것은 곧 단순 암기를 통한 정보 습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데니얼 T. 윌링햄 교수가 5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강연이 계기였습니다. 우연찮게 준비한 강연이 교사들 사이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학습법에 대한 수요를 깨달아 연구 및 책으로 내었습니다. 학습법의 아이디어 출발이 교사들이 모였었던 강연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재밌는 점은 학생의 입장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학습법을 함께 고안하도록 저술되었고 읽으며 충분히 그 두 관계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학습은 교사들의 정성과 학습자의 노력이 둘 다 중요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보통 학습은 흥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성과가 떨어진다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연구 결과 어느 순환의 과정이든 그 안에 속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온다면 학습은 어느새 선순환 사이클에 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곧 학습자의 흥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선순환시킬 수 있으니 일단 사이클 안에 한 번이라도 속할 수 있도록 어느 과정에서든 적극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올바른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겠죠? 저는 더 나은 이해가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한다는데 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수업 전에 수업 자료, 읽기 자료를 활용한 예습, 수업 중에 필기를 한 뒤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 필기한 뒤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수업 내용을 체계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설명합니다. 특히 저자는 필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해와 필기 모두에 신경 쓰는 것은 불가능하니 필기에 매달려서 이해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수업의 내용과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 이해와 필기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은 학습에 대해 중요한 개요와 포인트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흥미로운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법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과 부모, 교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 평생학습을 이어갈 어른들도 학습에 대해 큰 틀을 잡아 가실 수 있으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학습자이자 교사, 어른으로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공적인 학습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학습자 스스로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